2단원 마지막 진도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날씨 변화 두 번째 시간인데 저번 시간에 우리 일기도 활용해서 기압별 날씨 알아봤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계절별 우리나라 일기도를 해석을 해서 계절별로 날씨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 91쪽을 먼저 보고 일기도 해석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의 사계절 날씨를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나라는 봄에 건조한 날씨를 가져요. 이 건조한 이유는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건조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자주 지나가면서 날씨가 자주 바뀌게 돼요. 이 이동성 고기압은 뭐냐면 고기압과 저기압은 항상 일기도의 등압선을 보면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은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기압이 아니라 규모가 작아서 지역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기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압이 바뀌게 되면은 날씨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날씨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고기압이 지날 때는 맑고 따뜻한 날씨가 나타나지만 저기압이 뒤따라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에 있기 때문에 기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비가 내리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봄철에는 황사와 꽃샘추위가 나타나는데 이 황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 몽골의 저기압이 있고 즉 우리나라 서쪽에 저기압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있을 때 더 큰 피해가 나타나기도 해요. 자, 이 꽃샘추위는 봄철에 시베리아 기단이 사라지지 않고 순간적으로 우리나라에 확장하게 되면은 3한4온이라고 해서 꽃샘추위가 봄철에 나타나게 된다. 자, 여름을 보면 우리가 초여름에는 많은 비가 내려요. 얘는 북쪽의 찬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만나게 되면 정체전선이 생기게 돼요. 얘는 다른 말로 장마전선이라고도 하죠. 특히 이제 여름에는 우리나라 북에서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무더위인 열대현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 남동쪽에서 북태평양 기단이 이제 세력을 확장하면서 우리나라에 무더위를 주게 돼요. 근데 이 북태평양 기단의 특징은 해양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습하고 온도가 높다. 그래서 고온 다습이었죠. 자, 그리고 대륙 쪽에 우리나라 이렇게 가면 중국 대륙이 있죠. 대륙에 저기압이 분포하게 되어서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이루어져서 자, 여기 별표 칠게요. 남동 계절풍이 나타나게 된다. 이제 여름과 초가을이 넘어갈 때쯤에는 우리나라 요 밑에서 이렇게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때도 있고 일본으로 지나쳐서 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풍도 사실 태풍의 중심이 굉장한 저기압이라 주변 공기를 끌어모으는 특징이 있는데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열대 저기압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온대 저기압은 했지만 선생님이 열대 저기압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았죠. 근데 이 열대 저기압인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기도 한다. 자, 가을 살펴볼게요. 자, 가을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약해지고 이제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요. 근데 고기압의 특징은 맑은 하늘, 즉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맑은 하늘이 나타나고 대신에 이제 가을이 오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첫 서리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겨울에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시베리아 기단. 한랭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이 세력을 우리나라로 확장을 하게 되어 춥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고 이때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북서쪽에서 고기압이 북태평양 저기압이 이렇게 분포를 하게 돼서 대륙의 고기압, 태평양의 저기압이 분포해서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북서 계절풍이 불게 된다. 우리가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북서쪽, 북서풍이 불게 될 거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니까. 그래서 북서 계절풍이 불고 한겨울에는 한파와 폭설 현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90쪽에 우리 탐구 한번 보면서 이 우리나라의 날씨를 일기도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1번에 계절별 일기도에서 저기압, 고기압, 전선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한다. 날씨에 영향을 주는 게 기압, 전선, 기단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이런 거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저기압과 고기압의 중심 부분은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한다. 우리가 일기도를 해석을 할 때는
이 기단과 기압의 배치를 좀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우리나라 봄 일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나라의 봄은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날씨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일단 고기압을 먼저 보면 우리나라 근처에 고기압 2개와 저기압 3개가 위치를 하죠.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저기압은 모양이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끝부분이 만나 있는 걸 보니까 얘는 지금 온대저기압이야. 이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성 저기압과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순차적으로 지나가면서 날씨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봄의 특징은 이동성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이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로는 황사가 나타나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중국이나 몽골 대륙 쪽 위에, 즉 여기에 저기압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 고기압이 있을 때 피해가 크다 그랬어. 왜 그러냐 하면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지상에서는 바람이 불게 되는데, 저기압에 바람이 모여들게 되면 모여든 바람이 모래를 끌어올려서 모래 덩어리를 만들어. 그러면 고기압은 하강 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기가 순간적으로 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대륙에서 모래를 머금은 상층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머물러 와. 그럼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면서 모래를 머금은 황사 공기를 우리나라의 하강 기류를 통해 제공을 하기 때문에 황사의 피해가 훨씬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대륙의 저기압, 우리나라 쪽의 고기압, 이렇게 나타나는 일기도는 봄철의 일기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우리 여름철의 일기도 보면 여름의 대표적인 특징, 초여름에는 정체전선이 생기면서 장마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중심부에 보면 정체전선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북쪽에는 저기압이 있어.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쪽에는 고기압이 있어.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게 되고, 특히 이 고기압, 요 고기압 같은 경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때는 지금 남쪽에서 따뜻한 성질, 고온 다습한 따뜻한 성질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람의 방향을 보면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쭉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남동풍, 계절풍이 있기 때문에 남동 계절풍이 지속적으로 여름에 불게 된다. 자, 가을 볼게요. 이제 가을에는 봄과 마찬가지로 이동성 고기압,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죠. 자, 마지막 겨울 일기도 한번 봅시다. 이 겨울은 여름과 같이 특징적인 형태로 일기도가 나타나는데, 일단 대륙 쪽에 강한 고기압이 나타나고, 그리고 동쪽에 강한 저기압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생기고, 동쪽에는 저기압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 불 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보면 지금 여기가 1012고 여기가 1016이잖아요. 이것도 상대적으로 낮은 기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이런 식으로 요 사이를 타고 이렇게 불어. 그럼 이거를 방향을 따지자면 북쪽과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풍향은 북서 계절풍이 지속적으로 겨울에 불게 된다. 그러니까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당연히 고위도 지역의 차가운 공기, 그리고 대륙의 건조한 공기가 불기 때문에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은 고기압이 불어오게 되고, 그래서 겨울에는 시간이 갈수록 한랭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심해지다 보면 이제 한파와 폭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배치를 뭐라고 하냐? 얘를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다라고 해요.
자료 분석해 볼게요. 계절별 일기도의 특징을 설명해 보자. 여름에는 남쪽의 고기압, 북쪽의 저기압이 나타나고 겨울에는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이 있다. 그래서 우리 여름은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 겨울은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라고 해요. 그리고 봄과 가을에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순차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날씨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자, 이번에 기압과 전선이 날씨에 미치는 영향 볼 건데, 봄에는 보통 온대저기압과 전선이 영향을 주게 되고, 이 저기압 자체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포함되죠. 그래서 이 전선이 영향을 주고 날씨가 자주 바뀌는 특징이 있다. 자, 여름에는 해양 쪽에는 고기압, 대륙 쪽에는 저기압.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과 대륙 쪽 저기압에 의해서 남동 계절풍이 분다. 자, 가을에도 이동성 고기압이 나타나서 맑은 날씨, 쾌청한 날씨를 보이게 되고, 겨울에는 대륙 쪽에 여름과 겨울이 보면 지금 반대 현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륙 쪽의 고기압, 해양 쪽의 저기압이 나타나게 돼서 우리나라 북서쪽 대륙, 즉 시베리아, 중국 시베리아 대륙의 고기압, 북태평양의 저기압이 분포해서 북서 계절풍이 불게 된다. 그래서 여름은 이렇게 보는 거야. 적도 지역에서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남동 계절풍이 불고, 겨울에는 시베리아 지역에서, 즉 러시아 지역에서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북서쪽에서 부는 바람이죠. 그래서 북서 계절풍이 이렇게 남하하면서 우리나라의 겨울 날씨를 가지고 오게 된다. 그래서 이 표는 교과서에 필기를 해놓을게요. 93쪽에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 동영상 잠시 멈추고 풀어봅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자, 공기의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기압이 되겠죠. 공기의 힘이니까. 동그라미 2번. 공기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현상, 바람. 3번. 기온과 습도 등 성질이 비슷한 큰 공기덩어리, 그래서 공기의 단체 기단. 동그라미 4번. 봄, 가을에는 양쯔강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동그라미 5번. 두 기단이 만나서 생기는 경계면인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서 이루는 것. 전선이죠. 이 전선의 종류에는 한랭한 것과 온난한 것 두 가지가 있다. 동그라미 7번. 자, 저기압과 고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낮고 상승 기류가 생기고 비가 내린다. 저기압. 8번 고기압. 9번 우리나라 계절 중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는 거 여름이라 그랬죠? 자, 다음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는 겨울에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1번 볼게요. OX 문제 기압과 바람에 대한 설명. 가로 1번에 1기압은 1013헥토파스칼이다. 정답 맞고 지표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 맞죠? 그러니까 대륙권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희박해져서 기압이 낮아지는 거지. 3번 기압의 차이가 클수록 바람의 색이 풍속이 빨라진다. 맞죠? 4번 해안에서는 낮에는 주로 육풍이 불고 밤에는 주로 해풍이 분다. 반대죠. 낮에 해풍이 불고 밤에 육풍이 분다. 그래서 우리가 해안가가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이 모래사장에 이렇게 서서 바다를 바라보면 낮에는 바다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 낮에 아마 해수욕장 가본 사람들은 알 건데 낮에는 바다 쪽으로 걸어가면 바다에서 나한테 바람이 불어오고 밤에는 반대로 이렇게 거꾸로 역방향으로 즉 육풍이 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 육풍이 분다. 이렇게 볼게요. 자, 2번에 여름철 무덥고 습한 날씨와 관련 있는 기단을 쓰시오. 일단 기역을 먼저 보면 기역은 시베리아 기단, 니은이 양쯔강 기단, 디귿 북태평양 기단, 리을 오호츠크해 기단. 여름철 무덥고 습한, 즉 고온다습한 거는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게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 되겠다. 자, 3번에 우리나라 계절과 날씨의 특징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봄에는 황사와 꽃샘추위 맞고 여름 폭염 열대야 맞고 가을에 한파와 폭설 아니죠. 겨울에 태풍과 장마 아니죠. 정답 기역 니은이 되겠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